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못생긴 남자 연출을 맡은 극단 폼의 김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못생긴 남자에서 파니 역을 맡은 극단 폼의 이혜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셰플러 역할을 맡았던 극단 만신의 김학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못생긴 남자에서 칼만 역을 맡은 정명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레테 역을 맡은 극단폼 이영찬입니다. 네, 못생긴 남자라는 작품은 유능한 개발원인 레테가 그 못생긴 외모로 인해서 자기가 발명한 개발품을 발표하지 못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저희 이야기가 계속 시작이 되는데요. 못생긴 외모를 계속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지 않다가 프레젠테이션 하지 못한다라는 계기를 아내에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정말 못생겼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정말 사랑하던 부인한테마저도 못생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성형수술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레테는 엄청 매력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개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어떤 매력적인 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엄청 사회적인 지위나 부가 상승을 했지만 결국엔 또 외모로 인해서 추락하게 되는 어떤 한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공연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작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지금 요즘 저희 현실에서도 인스타그램, 유튜브 각종 매체를 통해서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만 뭔가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 또 그런 식으로 좀 외모로 평가받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이 현재 우리 이 한국과 우리 모습과도 좀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좀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일단 저희 이 작품 자체가 어떤 장면의 전환이나 인물의 캐릭터의 변화가 빠르게 변화를 하는데 이게 조금 관객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거 공연하기 전에 찾아봤거든요. 타지에서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목이 못생긴 남자라서 코미디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런 걸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꼭 좀 이렇게 모임을 맺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단체로 와서 보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감상문도 적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거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대명 공연 예술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 같은 데서 한번 이렇게 하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 그러면 영어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보통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라든지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와서 이런 걸 직접 보고 이제 나중에 나누는 게 아이들한테도 오래 남을 수 있고 또 걔들이 또 크면 연극 같은 것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살아가면서 어떤 게 나의 본래의 모습일까를 한번 이렇게 되뇌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과연 본래의 나의 모습일까? 아니면 어떤 인위적으로 내가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또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을 가져왔었고 또 이렇게 지금의 세상이 이미지 중심으로 외모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대를 보면서
저도 이제 좀 상담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칼 융의 그 페르소나라고 이제 가면을 이렇게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사회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누구나 그런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가면이 나의 본래의 모습인 걸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본래의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연극이 이렇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참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그 연극을 통해서 본래 나를 찾아가는 하나의 그런 여정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으면 좋겠다.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 레테가 흘러가는 그 감정선을 따라가야 이 작품이 원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레테의 그 외모 때문에 받았던 콤플렉스와 그 후의 과정들, 근데 그 후에 생겨난 또 다른 과정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이 감정선을 따라서 만드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타격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표현할 것이고 어떻게 마지막에 마무리할 것인가 라는 요 감정선에 따른 요 연기를 제일 신경 써서 정리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칼만 역을 맡으면서 수시로 이제 바뀌는 그런 변화할 때의 연기를 어떻게 해야 관객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실까를 첫 번째 고민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칼만이 어떻게 보면 레테라고 생각했어요. 레테가 가지고 있는 뭔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또 똑같은 일을 하고 또 이제 게이 칼만으로 뭐 이라고 하는데 게이 칼만 나왔을 때 이제 뭔가 성적인 거나 그 다음에 욕구라든지 그런 거를 또 레테가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한다, 캐릭터로 대신해서. 그리고 직장인 칼만도 뭔가 레테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똑같은 실수를 해버리는 그런 것 위주로 고민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캐릭터 셰플러, 두 명의 셰플러의 캐릭터성을 제일 중점적으로 연기했던 것 같고, 또 끝인 것 같습니다. 그걸 약간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해가지고 그 사장일 때랑 그 의사일 때 차이를 좀 많이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끝입니다. 저는 레테가 그 성형 수술로 얼굴이 변화하는 가장 큰 변화가 있기도 하지만 아내 판이로서, 회장 판이로서 어떻게 타격을 줄 것인가, 그 타격으로 인해서 어떤 심정의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하면 그런 타격을 줄 것인가를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 비슷한 또래의 작업자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거나 또 어떤 재미든 같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갑자기 이렇게 연습하다가 어떤 진지한 연기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작품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 순간에 다들 우울해하고 있으면 여기 학수 배우가 열심히 해볼까요? 하면서 되게 힘을 주거든요. 뭐 이런 게 재밌었던 것도 있고. 그 앞에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다 비슷한 또래가 있으니 같은 고민거리를 이야기를 하고 공유를 하고 잘 안 풀리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같이 해주는 것들이 가장 이제 뭐 웃긴 재미가 아니라 재미있는 우리의 작업 환경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제일 재밌었던 게 제가 다 또래다 보니까 같이 몸 푼다고 원래 뭐 이렇게 몸 푼다고 뭐 같이 놀이 같은 걸 하는데 이제 그때 살면서 처음으로 이제 같이 성인 되고 숨바꼭질을 처음 약간 워밍업으로 숨바꼭질을 했었는데
그게 제일 재밌는 에피소드가 아니었을까. 앞으로 앞으로도 경험해보지 못할 그런 아주 엄청 좋은 추억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연습하기로 해서 모여놓고 이제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그 매트에 다 같이 누워서 잔 적이 있습니다. 그냥 잠들어 버려서 모두가 너무 피곤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 같이 자고 눈 떠서 아이고 늦었네 하고 이렇게 해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 연습은 다 하고 그런 날 이제 저도 연극제 때도 했고 이번에 또 재연하다 보니까 저는 뭐 뭐니 해도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온다. 바로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그래도 기분 좋게 막걸리를 마시러 간다든지 아무래도 그런 순간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정리하고 갑자기 네. 가서 굉장히 연극적인 얘기를 나눠. 작품에 대한. 너무 놀지 않았어요.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게 더 안 좋아 보이는데 그만. 이건 또 궁금한데 그 많은 문장을 그거 대사를 어떻게 다 외우시나요? 그 나름의 그거 노하우가 있으시면 연극 볼 때마다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싶었습니다. 엄청나게 상대 배우와 많이 맞춰보고 연습을 해보는 것 같고 그 상대 배우가 저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를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이제 제가 분석하면서 아 여기에는 이 말이 맞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계속 이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에 붙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대사를 잘 못 외우는 편이라서 그래서 항상 약간 일단 혼자 제 대사들을 먼저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대사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투입해서 보면은 좀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잘 못 외워가지고 그냥 좀 느낌으로 비슷한 느낌으로 많이 외우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먼저 상황을 외우고 그 다음에 이런 동선에 맞춰서 이 말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과 저는 몸을 움직이면서 뭔가 이렇게 너 여기 뭐 이렇게 하면서 외우면 뭔가 좀 더 잘 외워지더라고요. 이렇게 몸에 익혀서 아예 그냥 노래랑 안무를 외워버리듯이 그냥 외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얘기를 해버렸고 사실 뭐 이 그 대사를 어떻게 외우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는 뭐 노하우가 아니라 매일 이걸 4시간씩 하루에 매일 하면 전 당연히 모두가 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당연히 외워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히 사실 요령이랄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그냥 이거 보고 매일 4시간씩 한 달 반, 2달 반 보면 누구든 다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냥 매일매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다 타고난 자기의 기질과 성격이 있는데 내가 맡은 배역이 정반대 캐릭터를 해야 될 경우에 여기서 어떻게 극복하시고 연습하셔가지고 이렇게 녹아내리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배우로서 어떤 인물과 이렇게 마주를 할 때 저희가 요즘 MBTI에 대한 것도 얘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뭐 ENFP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확률적인 거지 I도 있고 뭐 S도 있고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인간이라면 그 인물과 또 배우로서의 내가 어떠한 맞닿는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전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연극이라는 장르가 또 인간에게 감정적인 걸 공유하고 전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제가 또 그런 쪽에 많이 가 있어서 저는 꼭 어떤 한 지점이라도 그 인물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찾아서 시작하다 보면은 잘
그게 다시 나로에서 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역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나라면 어떻게 했었을까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저는 저라는 옷을 그냥 벗어버립니다. 그냥 무라는 존재로 가서 대본상에 나와 있는 정보로만 행동을 연기를 아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긴 하죠. 그게 이제 너무 어렵지만 그냥 제 평상시 너무 소심하고 내 이래도 와 이런 역할을 맡을 수도 있게 되니까 뭔가 프리즘이 넓다죠. 이제 뭔가 이 무 상태로 나를 좀 안 좋은 건가? 이게 내가 없는 그냥 없다. 그냥 이 사람 내가 맡은 역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좀 더 제가 못했던 말들과 평상시에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옷을 다 벗고 연기한다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맞는 거를 할 때는 대본을 약간 공부하듯이 다 보고 그래도 안 나온다면은 그거가 비슷한 류의 사건들을 찾아서 공감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그게 안 되니까 약간 하나 예를 들면 20대를 약간 안타깝게 봤으면 안타깝게 보는 노인의 역할을 했었는데 저는 20대가 안타깝다 생각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그 안타까운 사연들을 막 찾아서 막 보고 막 그래서 약간 최대한 그런 감정이 올라올 수 있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뭐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다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이. 그래서 뭔가 저랑 안 맞는 인물이어도 이 인물이 보여지는 그런 성격들이 제가 어떤 다른 환경에 처했을 때 비슷한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비슷한 모습이 보였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찾아서 조금 극대화해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극 마지막 대사인 나는 나를 사랑해라는 대사처럼 모두가 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고 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자아를 가져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뭐 힘들고 지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을 잃어갈 때도 있을 텐데 자신을 잃지 말고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다르긴 한데 이 공연이 저한테는 엄청 좋은 공연이라서 다음에 또 한다면 흥미가 생기셨다면 꼭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공연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셨으니까 여기 편집 가능한 거예요. 여기 골뱅이 띠어트랩 언더바 봄 이렇게 극단 인스타 계정 들어오시면 다양한 공연 정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관계자 여러분, 저는 배우 이경찬입니다. 여러분과 언제든 작업할 마음이 열려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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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